자, 고2 2019년 9월 학평 경제지문 거시경제지문 3점짜리 보기 문제 풀이고 이 그래프가 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나도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이 그래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거든. 지문에서 봤던 거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보기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보면 선지를 쓱 한번 보자면은 가랑 나랑 비교하면서 가는 케인스주의, 가는 통화주의, 나는 통화주의, 나는 케인스주의, 나는 케인스주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어떤 그래프가 뭔지부터 확정을 시키면은 일단 가장 쉽게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총생산은 소득이라고 했어요. 소득이랑 뭐 이자율의 뭐 변동 지금 A에서 B로 갔고 A에서 C로 갔고 이 G라는 곳이 원래 목표했었던 예상 지점이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요 녀석이 통화주의다, 요 녀석이 케인스주의다라는 것을 선별을 해도 구분을 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보시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고 가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무엇을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확장적 정책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까지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확장 정책부터 재정 정책 뭐 이렇게 헷갈리냐 단어가 확장적 재정 정책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일단 통화주의의 입장을 보면은 통화주의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뭐 화폐에 대한 뭐 화폐의 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았다라고 했죠. 근데 나 아직도 이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이걸로 보면은 사실은 화폐 수요가 요만큼 변화했을 때 이자율이 요만큼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니까 관계들이 여러 가지인 거지. 화폐 수요랑 이자율의 관계를 또 볼 수가 있고 또 총생산 소득과 화폐 수요의 관계는 또 다르게 봐줘야 되고 해서 나는 사실 이 그래프가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좀 이따가 내가 말하는 거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댓글로 달아주면 좋을 텐데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이따 그건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야기했던 거를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에서 일단 뭐 밑줄 여러 가지 안 치고 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통화주의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투자 수요,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자율이 높게 상승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 수요랑 이자율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읽으면서 지금 살짝 이해가 됐는데,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화폐 수요 곡선에 따라 이자율도 같이 늘어난다. 화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자율이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게 상승한 A에서 B, A에서 C, 이자율이 높게 상승한 거 뭐였어요? A죠. 그러니까 이게 통화고 이게 케인즈인데, 이렇게 봐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면 통화주의 애들은 재정정책 실패, 통화정책 성공, 그래서 통화주의라 그랬죠. 반면에 케인즈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재정정책 성공 한다 그랬어요. 통화정책에서 보는 것만큼 부정적인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케인즈주의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지금 이게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그래프인데, 실제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지점인 G에서 실제 결과인 B점과 C점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망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C점이 훨씬 가깝죠. B점이 훨씬 멀죠. B점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점이 바로 재정정책이 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화정책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전 이런 식으로 봤고, 일단 여기에서 가는 통화주의, 나는 케인즈주의로 한번 걸러줍니다. 가는 케인즈주의 X, 가는 통화주의 동그라미, 나는 통화주의 X, 나는 케인즈주의 동그라미, 나는 케인즈주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2번, 1번이랑 3번은 여기서 이미 걸러진 거고, 2번, 4번, 5번이 남은 거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가는 나에 비해서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이 말이 사람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야. 분명히 화폐 수요랑 이자율이랑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선으로 봐줘야 된다 그랬나? 이 말을 보면은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둘을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화폐 수요 곡선에 맞춰가지고 이 가로가 화폐 수요, 세로가 이자율의 변화니까 이자율의 변화가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화폐 수요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의 총액을 의미한다.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 말에 따르면 이 화폐 수요만으로 봤을 때는 가로가 화폐 수요, 세로가 이자율로 보는 게 합당해요.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가 가가 더 높기 때문에, 나보다는 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 B점이랑 C점이 바로 실제로 변화한 이후의 점입니다. 실제로 재정정책을 펼쳤을 때 화폐 수요랑 투자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된 점이죠. 그래서 가가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이 변화가 훨씬 더 크죠. 작은 게 X가 됐죠.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 근데 여기서 4번을 봤을 때 내가 계속 이게 헷갈려가지고 뭔지 계속 고민을 했단 말이야. 보시면은 국민소득이라는 게, 지금 이 총생산이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총생산이 국민소득이라 그랬으니까 A에서 B로 갔죠. 국민소득이 이미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야. 나도 국민소득이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야. 국민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를 보자니까 이제는 화폐 수요를 세로축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난 계속 헷갈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친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봐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서 이번 선지에서는 가로축을 화폐 수요로 보게 했고 세로축을 이자율로 보게 했는데 왜 4번 선지에서는 가로축을 국민소득이라고 보게 하고 세로축을 화폐 수요라고 보게 했느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봐야겠다고 생각을 이미 하게 됐다면은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국민소득이 이만큼, 어쨌든 괄호축은 국민소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민소득 증가,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은 국민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 화폐 수요 변화가, 그러니까 이 세로축으로 볼 생각만 했다면은 국민소득이 좀 코딱지만큼 증가했는데 화폐 수요는 엄청 많이 증가했죠. 이게 바로 통화주의에서 하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했는데 화폐 수요는 조금 증가했죠. 요게 재정정책에 있을 때 케인즈주의의 이야기.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직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려면 이제 거시경제 책 이런 것도 펼쳐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줘버리니까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볼 생각만 했다면은 국민소득에 비해서 화폐 수요가 훨씬 적게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나가 케인즈주의 그래프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죠. 5번도 볼까요? 나는 가에 비해서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생산값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많이 감소한 녀석이 뭐예요? G에서 B로 감소를 훨씬 많이 했죠. 이것이 바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망했다라고 한 통화정책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나는 케인즈주의의 그래프가 맞는데 설명 자체는 통화주의의 설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굉장히 지금 불만족스럽거든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려면 모르겠어요. 지문을 더 파야 되는, 지문을 더 팠을 때, 근데 지문은 이미 지문 강의하면서 엄청 많이 팠거든. 더 판다고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냥 나의 그냥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